저는 한 50여 년 동안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역을 제가 한 50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주 역학 연구를 또 한 5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학. 그렇게 해서 사람을 연구하려면 그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제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부부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재벌들을 상담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MBC라든가 BBC 또는 각 신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신문에 제가 인터뷰에 나오고 하는 그런 걸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를 좀 할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당진까지 오게 됐느냐. 당진 중에서 신평면에 왔는데, 사실은 우리 학장님하고 제가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제가 우리 학장님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화에서. 예.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그랬더니, 노인대학교 학장님이시라고 해요. 그럼 학장님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재능 기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CEO 리더십 인상학 아카데미 원장 진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인상 또는 관상 하면은, 내가 언제쯤 잘 살겠나? 언제쯤 무슨 일이 생기겠나? 또 이렇게 연세드신 분은 내가 언제쯤 내가 죽을 것 같으냐? 이런 것을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 리더십 인상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언제쯤 잘 살겠나, 이를 보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자, 회장, 이런 사람들은 직원을 뽑을 때, 이놈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나 봐야 되잖아요. 첫째는 영업을 잘할 사람, 두 번째는 격리, 회계를 잘할 사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법무팀장이라고 해요. 법무팀장. 법무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회사에. 법에 대해서. 그것은 고상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외상값을 잘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우리 학장님처럼 생겼으면 외상값 잘 받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놔두고 아무나. 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 돈 받으러 온다 하면 그냥 구시시 해가지고 무더기 옷 입고, 아이고 나 죽겠다고, 끼니가 없다고 지금. 그럼 돈 받으러 갔다가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은 주머니 열어갖고 돈 내놓고 아무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을 법무팀장이 안치하고는 안 돼요. 네? 그런 사람은 그냥 조폭 부목처럼 생겨가지고, 눈이 이렇게 생겨갖고 말이에요. 얼굴만 봐도 무섭고 겁나가지고 어마 뜨거라 하고 돈 빌려 살아다 얼른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 인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했던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들이 관상하게 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관상 잘 보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입사 시험을 한다니까. 입사 그 면접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려고 그러는데, 오리온 제과로 해가지고
그 요래 시멘트 뭐 이런 쪽에 회장, 이양구 회장 같은 분들은 인사학 대가입니다. 그 대가. 근데 인상학을 볼 줄 몰라서 가장 실패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사람 잘 못 뽑아서 잘못 보고 뽑아서 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리더십 인상학 아카데미를 왜 했냐? 리더십 인상학 아카데미를 경영을 하면 저한테는 엄청난 손해야 사실. 아니 제가 사람 보는 요령이라든가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고 난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저 삼성역에서 한 1분 거리에 있는 제 이제 사무실에다가 그 동네에 있는 CEO들 사장들만 모아놓고 한 10명 정도씩 일기에 10명만 모아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리더십 인상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했던 강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누가 공업하겠다고 같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놈이 공업해도 될 놈인지 공업하겠다고 해놓고는 뭔가 말하면 올 놈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강의를 해야 가장 그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인상학은 여러분들 그 시내에 가보면 뭐 철학관이 관상쟁이들이 하는 그런 것을 인상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래 이것은 제왕학이었습니다.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를 했어요. 자식을 임금 만든다는 반드시 인상학 공부부터 시켰어요. 왜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말이죠.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실력은 어느 정도 되고 어디 학교 나와가고 경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내가 한번 참 절을 써주면 이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정말 큰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입만 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놈이 정말로 실력 있는 놈인지 아니면 이놈이 정말 날 배반 안 해먹을 놈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임금이라는 분은 용모를 보고 등용을 했어요. 그 사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나. 순임금은 기색을 보고 등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 색이. 이게 뽑아냈는데 내일모레 죽어본 놈이면 뽑으면 소용없잖아.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왕성하게 잘할 수 있냐. 우왕이라는 분은 말씨를 보고 등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씨. 그 사람이 어떤 말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탕왕은 음성을 들어보고 등용을 했어요. 음성. 네? 여러분들 저 음성 전화 목소리 딱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결국은 목소리로 듣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그 영상폰으로 얼굴 보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소리예요. 목소리 딱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영상폰 안 할 때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만 제가 이건 참 우리 학장님한테 내가 서비스로 이 비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향이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말하면 큰 사람이야. 그릇이 넉넉한 사람. 네?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그릇이 넉넉한 사람이다. 근데 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향이 있다는 말은 목소리에 울림이 있어야 돼. 목소리에 울림이 있어야 돼. 울림이 있다는 것이 뭔 뜻이냐? 여러분이 북을 탁 쳐보면 둥 하죠. 예? 둥 하니 소리가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찢어진 북을 쳐보면 어때요? 탁 해보지. 울림이 없어. 탁 해서. 예? 지잉을 이렇게 탁 쳐보면 땅 하고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깨진 징을 쳐보면 어떻게 해요? 탁. 이게 이제 울림이 없는 목소리다. 그래서 대통령 중에서도 울림이 없는 목소리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대표적인 분이 이명박 대통령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목소리에 울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머리로는 국가를 위해서 내 재산 다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이익을 위해서 챙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인과 대인의 차이는 소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대인은 신평면면 신평면을 위해서 우리 니를 위해서 당진 시를 위해서 관심 갖고 걱정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이 대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당진을 위해서 봉사하기 싫다 하고 나와갖고는 딱 자리에 앉아서 집고 챙기고 앉았으면 자리는 위에 있지만 그 만보는 소인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숨을 가르쳐 들었고 모양은 궁량을 보고 궁량이라는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것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식당 위에 붙여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일본말로는 지금 논이라고 부르는데 저기에 보시면은 저 위에 그림들이 있어서 저것은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왔어요. 찍어가지고 다 보니까 어디 있냐 이 사람 얼굴을 이 사람 얼굴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보니까 일본 사람인데 어떤 사람 같아요? 사무라이 같죠?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말이죠. 열받으면 그냥 칼 빼드는 사람이에요. 뚜껑이 잘 열려버린 사람. 그러면은 뭘 보고 그걸 알 수가 있냐?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냐? 하게 되면 요 코를 보시면 코가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지 않고 계단이 져 있죠. 계단지. 네? 계단이 져 있기 때문에 계단 계자에다 호비자에서 갭이라고 갭이. 이런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받으면 그냥 뚜껑 열려갖고 칼도 빼들고 그냥 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은 그냥 칼을 써도 그냥 일본에서 가장 칼 잘 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 눈썹을 보니까 눈썹이 말이죠. 이렇게 탁 올라가잖아요. 아, 이 앞에 어르신 눈썹이 그렇게 생겼네. 눈썹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린 사람은 자기 그 능력의 향상, 또 자기를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리고 남들보다는 좀 더 위에 도전할. 그 도전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 네? 또 정반대로 이 어르신 눈썹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어르신 같은 이런 눈썹을 하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이 어르신은 본인과 경쟁을 말해요. 본인. 자기하고 경쟁을 한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또 노력하십니다. 또 눈썹이 어떻게 생기는 분이 계실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사람, 수평으로 이렇게 이게 겨울대 같은 사람, 겨울대처럼 생긴 눈썹. 이런 사람은 틀린 건 틀린 거고 옳은 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이 했어도 틀린 건 틀린 거지. 우리 아들이 했으니까 틀린 것이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평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말이죠. 완고한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입술이 이렇게, 입술 끝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마스크들 다 쓰셔서 그런데 마스크 안 쓰시면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게 뭘 뜻이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틀렸고. 자,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냐. 자, 이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1 감독이잖아요. 파울로 밴드. 네? 이 사람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 코가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단코야. 그러니까 포르투갈 경기 마지막에 그냥 왜 한다고 그 감독한테. 그러니까 이게 레드카드, 빨간 카드 받아 그러잖아.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벤치에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축구 감독은 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턱, 이 사람 턱도 이랬죠? 이것은 어떤 팀을 이끌고 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한 팀의 장으로 세워가지고 한 팀을 이끌고 가서 참 상대 팀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감독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데 자리에 맡기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여기 여성이 있어요, 여성. 여기 보니까 여성들이 훨씬 많으신데 이 여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일본 게이사인데 이 여성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야. 열정이 대단하고 눈썹도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본의 노래를 불러도 최고의 명창의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예? 일본 춤을 추어도 그냥 최고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본의 그 삼위생 연주도 일본에서 최고의 어떤 경지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사람이다. 어디를 보니까 그러냐? 눈썹이 그렇게도 생겼지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코예요. 코 중에서도 콧구멍이에요. 선하나 콧구멍을 잘 이 콧구멍이 앞에 계신 분들만 이 콧구멍이 보일 거야. 이 콧구멍이 용코요, 용코. 용코. 이 용코는 수백 명 봤을 때 한 사람 나올지 말지요. 그런데 이 여성이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어디? 닮았어, 안 닮았어? 어디가 안 닮았어? 눈썹이 안 닮았지, 자체가. 그래서 이 눈썹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 여성은 위로 쫙 올라가는데 아래로 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사람은 뭐냐면은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래서 디자인을 남하고 경쟁하니까 자기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신다면 서예 내가 원하는 글씨가 나올 때까지 그냥 자기하고 씨름을 하는 그런 형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얼굴도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많이 다르다. 그런데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누굽니까? 김연아. 김연아가 잘 닮았어요. 눈썹도 이런 잘 나갔죠? 가장 닮은 건요 콧구멍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런 콧구멍을 갖고 있으면 금메달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팀에 이걸 세우려면 콧구멍이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기 때문에 관상을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 이 과학이란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우리나라 공학 박사 1호이신 이 김현수 박사라는 분이 제 강의를 서울에서 하는데 맨 앞에 꼭 이 자리에 앉아 계셔갖고 노트를 꺼내갖고 막 메모하시는 거야. 양반이 전북대학교 전북교대 그 학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메모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예? 이어른도 그렇게 생겼구나. 우리 박사님은 현모양처를 만나서 가지고 해부하셨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그 박사님 본 적이 없잖아. 이것이 너무 처음 보는 분이.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진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상하기 과학이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왜 메모를 열심히 했냐면 근거도 없는 이상한 것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끝나면 당신이 혼 좀 내주려고 메모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시는 거야. 자, 요 그림을 제가 왜 여기다 해놨냐면 사람의 얼굴 속에 풍수가 다 들어있어요. 풍수. 사람 얼굴에 명당이 있고 지금 제가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람 보면 눈을 그냥 탁 뜨게 해주셨었다. 요 강의를 한번 들은 분이 관상 공부를 한 5년 했대요. 5년 동안 열심히 도대체 뭘 이러는지 모르는데 이걸 한번 듣고 나더니 가슴이 그냥 탁 뚫렸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와서 여러분이 정말로 관상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은 요 강의 한 번에 아마 눈이 열릴 거예요. 눈이 열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 대문 앞에 요 마당이 있는데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여기 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넓은 게 아니죠. 그죠? 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인상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냐? 요 대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은 여러분의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 인당이라고 하고 명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넓은 사람은 현관이 넓은 사람, 집 대문이 아주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집에는 동시에 그냥 뭐 여러 사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요즘 같으면 차도 그냥 쑥 들어가 집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여러분 이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마가 넓으냐 좁으냐. 네? 근데 넓긴 넓는데 쓸 수 있는 게 뭐가
이마밖에 없어. 여러분 제 이마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어요? 인상학을 모르시니까 넓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 대한극장 뒤쪽에서 내가 특강을 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딱 왔어요. 그래 내가 내 이마가 넓은 거요? 좁은 거요? 좁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처럼 이마가 넓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 좁아. 그러면 고위직에 도전하면 안 돼요. 제가 이마에 무슨 도전 안 하고 내가 사표 내고 그랬잖아요. 왜 사표 내보냐? 안 돼. 이마가 이렇게 좋은 사람은 부장 사장 안 돼. 그렇게 미리 사표 내놓고 내가 내 갈 길 가본 사람. 근데도 이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부총리만큼 이마가 넓어야 돼. 네? 수경은 부총리만큼 이마가 넓어. 그러니까 이제 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 뒤에 쭉 가면. 그 다음에 여기를 쭉 들어가면 여기가 집이 있잖아요. 집. 네? 요 방이 넓으냐 좁으냐. 그 다음에 담이 쳐있잖아요. 담 옆에 이렇게 담이. 이 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가 좌총용 500호. 그래서 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담이 없으면 바람이 바로 들어오죠. 코너는 들러하고 잘생겼는데 그 사람 고생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요 담이 없어서 담이 낮아서 좌우에서 바람이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산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 요 산이 사람으로 하면 이 턱에 해당되는 거. 턱. 사람 얼굴에서 남쪽이 어딘 것 같아요? 남쪽. 얼굴의 남쪽이 어디냐? 남쪽이 이마에. 또 남양집을 짓지.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마다. 여기가 남쪽이다. 사람 얼굴은 여기 북쪽에 위에 있어서 북쪽 같은데 여기가 사실은 남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가 북쪽이요. 북쪽. 계절로 치면 겨울이요. 그 여기가 이제 노년에 해당되는 거요. 노년. 근데 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년이 그냥 춥고 배고파 외로워. 뒤에 산이 없으면 그냥 북풍이 불어올 때 바로 그냥 그러고. 이게 이제 얼굴하고 이 명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수를 더 가르쳐 드린다면 이마가 마당, 남주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자총용 500호, 관골. 그 다음에 여기가 북현무, 네? 뒷담이고 뒷산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가 지금 현관이다. 이 현관. 현관이 좁아. 좁은 산은 어디예요? 한 사람 겨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상대를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폭이 좁아가지고 겨우 한 사람 사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여기가 넓구만. 그 사람들을 많이 사기시고 대인가게 원만해. 응? 그런데 현관은 이렇게 넓은데 집에 가봤더니 집이 넓어도 말이죠. 한 질자리가 없는 집이 있어. 집에 가면 온 동네 적동산이를 방에 다 쌓아놔가지고 한 질자리가 없어. 나 그런 집을 실제로 가봤어요. 집이 대공같이 넓어.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웃집 버린 거, 뭐 한 거, 그냥 온 동네 잡동산 쌓고 겨우 자기 혼자 앉아있을 자리밖에 없어요. 네? 집이 작아도 턱하고 사람들이 오면 그냥 11명 둘러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뭐 보고 알 수가 있냐. 여러분들 코너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코. 여기가 현관이라면 여기가 안방 사랑채다 이 말이지. 이 사랑채가 여기다가 방울도마도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넓적하니 둥글고 크면 그 사람은 사랑이지.
자기 마음속에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뾰족해가지고 송곳처럼 생겼어. 그 사람은 말이죠. 인당은 넓어가지고 수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한 사람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앙드레 김이에요. 앙드레 김. 여러분 이제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앙드레 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앙드레 김 코가 꼭 송곳처럼 생겼었어. 그런데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 여기는 그냥 넓어가지고 온갖 연예인들 뭐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사는데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것이 나쁘냐? 나쁘냐? 디자인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어요? 패션 디자이너인데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뭔가 전문가가 될 사람은 사람을 많이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호구에 매달려고 해야지. 그런데 호빵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막을 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 사람, 전문가들을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요 눈이죠, 눈. 요 눈이. 눈과 눈썹. 눈은 어디에 가면 집에 창문 같아요. 창문 같아요. 눈썹은 창문 위에 집 채양이라고 그러나? 지붕. 요것이 창문이고 여기가 지붕이라고 할 때 지붕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붕은 낮게 이렇게 하겠어요? 지붕을 낮게. 제주 같은 데 가보면은 지붕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여기가 불순해. 여기 보니까 저 두 번째 계신 우리 저 여사님은 눈과 눈썹이 이렇게 이거를. 그럼 지붕이 높은 건 뭐냐? 바람이 별로 안 불어. 내가 살아오는 생애에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거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좁아. 여기 대부분이 눈썹이 이렇게 조금 양반이 안 계시고 뭐. 지방에 사셔서 이 좁은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이 눈썹이 또 뭐 지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해와 달이라면 이것은 구름 같은 게 구름. 먹구름이 말이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비 올 것 같잖아. 여러분 농사 짓다가 금방 비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당에 지금 복식같이 늘어나는데 빨리 비설거리 해야 되잖아요.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자루 갖다가 봐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바로 그냥 말하다가 처만트다 바로 가장 빠른 방법을 하지. 그래서 눈썹이 짙어가지고 딱 붙은 사람은 아주 순발력 있어요. 거기서 차분하게 뭔 생각을 해요, 여기. 야. 그래서 그 드라마 작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엉뚱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차분한 생각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눈썹에서 눈썹 사이가 다 떨어진 사람은 첫째는 그 가을에 구름으로 치자면 가을에 새털 구름이 그냥 높이 떠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내 삶이 그렇다는 거야. 내 삶.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좀 너무 한마디 없는데 편안하게 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살 수 없죠. 안석질이 아니라도 백석질이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답이 쫙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유롭고 하게 그래서 여기를 부동산으로 보는 걸 보고
눈썹과 눈썹 사이가 먼 양반들은 다들 부동산들이 다 있으시구만 보니까. 우리 저 학장님은 부동산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적잖아. 좁아. 근데 이 우리 저 학장님은 여기는 좁아도 이 콧방울이 말이요. 콧방울이요. 방울도마다 달아놓은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사귀기는 쉽지 않아도 사귀어놓으면 절대로 내치지 않는 사람. 사귀는 사람하고는 오래 가. 그래서 내가 40년 만에 아이고 왜 어디 사랑이셨습니까? 그래야 이거 맞잖아.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저 학장님하고 제 코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제가 콧방울이 어땠어요? 코가 제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장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막 하지만 요새에다 담아놓을 수가 없어. 어째 다 담아놓으세요. 그런 사람 다 담아놓고 챙기려면 제가 언제 이런 거 연구하겠어요. 연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연구하고 다 파는 사람은 사람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리더십 인상학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가장 최고로 잘할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자기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탁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운을 보는 곳입니다. 여기가 70대를 보는 겁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요 사이 이제 80대를 보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군왕상, 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계시고 자꾸 하셨는데, 그분은 이 역학 그 전국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 했던 분이 얘기했어. 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왕상을 가지고 있다. 관상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황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황제. 황제는 왕을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건드린 사람이 황제죠. 아까 이야기한 지창룡 박사가 한 이야기야. 이분이 누군 것 같아요? 문선명 총재. 이분이 황제상이라고. 황제. 그래서 너무 어떻게 그러나 했더니 꽉 차버렸잖아. 꽉 찼는데 이렇게 앞모습만 봐갖고 그렇게 알 수가 있냐? 뒷모습을 봐야 돼. 뒷머리. 전두환 대통령, 김일성, 문선명 총재. 그래서 머리가 뒤통수가 저렇게 돼 있는 분들은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추진력이 대단해. 그런데 뒤통수가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저기죠.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마가 넓잖아요. 이마가 이렇게 넓어야 관운이 있는 거예요. 관운. 아주 관운이 대단합니다. 근데 요 이마는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건 내가 누구 편을 들고 오늘 관상학 강의니까. 또 뒤통수 어떠세요? 뒤통수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 입만 살았지 딱 맡겨놓으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추진력 있게 정치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입만 살아갖고 그냥 하는 거지. 자,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뒤통수. 그런데 추진력에 이 광골에 대해서 설명하니 광골은 버틸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 광골이 약한 사람 꼬리 내려버려 봐도 내일 이 광골이 당당하고 다 한다면 누가 뭐라 내가 그냥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추진력이 대단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요 입을 보면, 예? 본인이 거울 보면서 표정을 지나면 이런 입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기할 때 가만히 들고 한쪽 입은 이렇게, 이쪽에 한쪽은 열리고 한쪽이 닫힌다. 그죠? 이런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 실수를 합니다. 말 실수. 그런데 입이 이렇게 수평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울면 생각도 틀린 사람. 생각은 옳은데 말 실수를 하는 것하고 말 실수 안 해도 입을 기울이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잘못합니다. 근데 이런 입은 어떻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을까? 성형수술에서 내가 이게 평소에는 똑바로 있다가 뭐 말하다가 그냥 한쪽이 이렇게 열리는데 성형수술은 야, 이건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공개 안 한 건데 그걸 고치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저것을 고치는 비법은 첫째는 이렇게 젓가락은 좀 요새 너무 굵죠. 요새 저 커피숍에 가보면 얇은 이게 있는데 이걸 딱 물고 이 문체로 아주 감동적인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누구하고 얘기하는 그 구어체로 써진 책이 있어요. 무슨 자서전 같은 거예요. 성경은 가다가 이게 구어체로 잘 안 돼. 아무튼 그것을 하루에 처음에는 힘들면 한 10분씩 하든가 한 30분씩 3개월 이상 하면 이것이 딱 잡혀버려. 입이 딱.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샤워할 때 입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럼 입속으로 막 물이 들어와버려. 안 들어올 정도로 하려면 야무지게 다 돼야 되겠죠. 그걸 또 샤워할 때마다 한 번씩 해요. 입을. 그러면 입이 딱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자녀라든가 누가 입이 이렇게 열린다. 또 어떤 말하는데 그냥 입이 해프게 그냥 이렇게 입술에 힘이 없이 열린다. 이런 건 경우는 첫째는 샤워할 때마다 샤워기로 입에다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보면 그냥 입으로 들어와버려. 샤워기에 물이 들어와니까. 그럼 안 들으려면 야무지게 다 돼야 되겠죠. 또 처음에 너무 힘들면은 수압을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무지게 다 하고 또 하나는 아주 좋은 책을 왜 읽으라 하냐.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되면 입이 똑바로 돼. 우리 마음이 말이죠. 우리 가치관이 높으면 입이 똑바로 되본다니까. 입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사람들 똑바로 되고. 이야, 이건 오늘 내가 우리 선배님 때문에 내가 정말 귀한 건 내가 공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